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독한 냄새도 없앨 수 있어요. 마늘을 다진 후 손끝을 소금으로 문지르면 냄새가 없어져요. 이건 신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스터기 밑바닥에는 비밀 틀이 있어서 꺼내서 모든 짜증나는 빵 부스러기를 치울 수 있어요.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초콜릿 바로 옆에 구멍을 누르면 그것들이 쉽게 튀어나올 거예요. 뚜껑이 있는 커피잔에 차를 한 모금 마시면 그게 컵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뚜껑의 작은 구멍은 공기가 그쪽으로 유입되게 해주고 액체가 주 구멍 밖으로 부드럽게 쏟아지게 해줘요. 음료 뚜껑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이 작은 버튼들은 식당 종업원 그리고 손님들도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각각의 버튼 옆에 이름이 있어요. 어떤 게 눌려 있는지만 보면 돼요. 과일 스티커에 적힌 숫자는 그 과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려줘요. 만약 4자리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4 또는 3이면 과일에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만약 5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9라면 그 과일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5자리 숫자인데 첫 번째 숫자가 8이면 그 과일은 유전자 변형이 된 겁니다. 산 물건을 다 담아서 차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가방을 걸 때 쇼핑카트에 고리를 사용하세요. 이제 빵, 계란, 과일, 야채와 같은 부드러운 물건들이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찌그러질 일은 없어요. 뭔가를 재려고 할 때 줄자의 다른 쪽 끝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위에 못을 달아보세요. 이제 모든 길이 측정기마다 있는 작은 구멍을 거기 걸기만 하면 돼요. 맥플러리와 함께 나오는 네모난 숟가락은 아이스크림 토핑을 디저트에 섞는 데 도움을 줘요. 숟가락이 바로 기계에 연결되어 회전하죠. 야외에서 쓰는 자물쇠는 비 때문에 금방 고장나요. 바닥에 있는 이 작은 구멍 보이세요? 안에 오일을 붓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쇠가 다시 아무 문제 없이 잠금 장치를 열 거예요. 유리 케첩병 밑을 두드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여기 작은 팁이 있어요. 케첩병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목 중앙을 두드리세요.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들은 케찹이나 머스타드를 받기 위해 접힌 작은 종이컵을 채웁니다. 그게 말이죠. 원래는 컵이 펼쳐져서 더 많은 소스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종이 접시로 변해야 한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은 그저 그걸 벽에 걸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리하는 동안 요리 도구를 큰 구멍에 꽂으면 도구가 냄비 위에 고정되어 부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될 거예요. 파란색 또는 다른 어두운 색 칫솔의 솔은 새솔을 사야 할 때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칫솔모 색이 빠진 걸 보면 칫솔이나 칫솔 머리를 바꿔주세요. 싱크대 상부에 있는 추가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은 기능이 있어요. 우선 누군가가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은 경우가 생겨도 물이 넘치지 않고 욕실도 물에 잠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도와주고 공기 탈출구를 제공하는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하수구로 더 빨리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금속 지퍼는 안에 자물쇠가 있어서 열린 남대문과 같이 어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저절로 잠길 거예요. 다 손잡이 밑에 숨은 작은 홈들 덕분이죠.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통은 한쪽이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 안에 가스가 팽창하면 오목한 부분도 팽창하고 그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죠. 또 만약 우유를 나중에 먹기 위해 저장해서 얼리고 싶을 때 통은 우유가 고체화되면서 팽창해서 통 안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니까 목욕을 좀 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크릴 욕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 어느 쪽이든 열을 아주 빨리 잃게 돼요. 많은 컵과 머그잔에는 바닥에 작은 홈이 일부러 나 있어요. 식기 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되었죠. 이 홈이 물을 흐르게 해서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줘요. 또 이 홈들은 공기를 흐르게 해서 차가 데일 정도로 뜨거워도 컵이 깨지지 않게 해요.
연고 뚜껑에 뾰족한 게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는데 손톱과 작별 인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손가락으로 뜯지 않는 게 좋아요. 뾰족한 끝이 가장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도 쉽게 뜯어질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청결하게 해주는 광택을 유지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동하는 동안 솔에 왁스를 바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솔은 우리가 가장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롱코트나 부츠컷 바지가 계단 사이에 끼지 않게 해줘요. 모든 틱택 용기는 열 때마다 틱택 하나를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에 사탕이랑 같은 모양이 있죠? 용기를 뒤집고 부드럽게 흔들어서 천천히 열면 뚜껑 홈 사이에 사탕 하나가 끼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용기를 열어서 틱택 5알 이상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털어 넣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틱택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비니 위에 있는 폼폼은 패션 액세서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동전에 사용된 은의 양은 동전의 가치에 비례했죠. 그래서 1달러짜리 동전은 25센트 동전에 비해 실제 은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가장자리의 홈은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되었어요. 한때 동전을 위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죠.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사기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에서 은을 깎아내곤 했어요.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죠. 하지만 많은 동전을 그렇게 깎으면 팔기에 충분한 귀금속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홈이 있는 가장자리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했어요. 누군가 그걸 깎으려고 하면 홈이 사라지고 누가 봐도 동전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티가 났을 거예요. 니켈과 페니는 이런 홈이 없는데 저렴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은 은으로 동전을 만들지 않지만 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부가 새로운 동전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동전 제조 장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당구를 쳐본 적이 있다면 그 초록색 테이블을 잘 알 거예요. 당구는 14세기경에 시작됐는데 농구보다 5세기 앞선 시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구대가 없었어요. 대신에 야외의 녹색 잔디밭에서 당구를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비가 올 때도 당구를 칠 수 있도록 게임을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잔디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녹색을 유지했죠. 의료 종사자들은 보통 파란색이나 녹색 색조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20세기 이전엔 수술을 할 때도 형상복을 입었어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 처음엔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이었어요. 문제는 흰 유니폼의 얼룩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죠. 흰색은 녹색을 띠게 됐죠. 그래서 유니폼을 아예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했어요. 게다가 외과 의들은 주로 수술을 할 때 붉은색에 집중합니다. 파란색과 녹색은 스펙트럼에서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모든 것이 녹색과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은 훨씬 더 눈에 띕니다. 흰색 비누로 손을 씻으면 하얀 거품이 생길 거예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다른 색깔의 비누도 역시 흰 거품을 냅니다. 그 이유는 흩어지는 빛 때문이에요. 물체에 떨어지는 모든 빛은 흡수되거나 반사돼요. 모든 색을 흡수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모든 색상을 반사하는 것은 흰색으로 보이죠. 빨간 비누가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만 반사되고 다른 색은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거품 내면 여러 개의 작은 기포가 생겨요. 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빛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눈을 비비면 무언가가 보이나요? 이러한 색깔과 모양은 안내 섬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눈을 비빌 때 안구의 압력이 증가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망막의 뉴런이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는 마치 여러분이 빛을 보는 것처럼 해석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할 때 왜 눈 주위에 검은 서클이 생기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눈 밑의 피부는 매우 얇아서 혈관이 표면에 매우 가까워서 작은 변화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혈관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다크서클이 보이게 돼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크서클이 생겨요. 하지만 젊다면 그냥 잠을 더 자도록 하세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독일은 영어로 Germany, 스페인어로 알라마니아, 독일어로 도이칠란드라고 해요.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들리지만
같은 나라죠.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올리비아라면 어디서든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와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라 이름은 언어마다 그렇게 다른 걸까요? 국가들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불렀고 다른 나라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굳어지게 됐죠. 알레만이라는 독일 부족이 한때 현재 스위스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땅을 알레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독일이 통일되었고 스스로를 도이칠랜드라고 불렀어요. 영어에서 대명사 I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심지어 언어학자들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I는 독일어의 이히에서 유래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히는 ik으로 나중에는 I로 진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 I가 문장에서 너무 하찮게 보였고 혼자 쓸 때 더 잘 구별되도록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매 장면 전에 클래퍼보드를 부딪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소리는 편집 단계에서 큰 도움이 돼요. 필름과 오디오는 따로 녹음된 후에 나중에 합쳐집니다. 클래퍼보드는 촬영 장면의 맨 처음에 짧게 소리를 내서 오디오를 추가하기 위해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음식을 사러 슈퍼마켓에 갑니다. 사람들이 큰 쇼핑카트에서 물건을 꺼내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셀프 계산기가 훨씬 더 빠르죠. 하지만 기계에서 계속 명령하는 큰 목소리를 듣자니 머리가 아픕니다. 좋은 소식은 이 소리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하단에 볼륨 버튼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예의 바르지만 성가신 목소리를 완전히 재워보세요. 그러나 모든 기계에 이러한 숨겨진 옵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지만 확실히 확인해볼만 하죠. 보통 해바라기 CU병에는 이런 이상한 뚜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위층 전체를 제거하고 버리죠. 하지만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뚜껑을 안쪽으로 뒤집어 병목 방향으로 넣어보세요. 훌륭한 디스펜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여러분이 넣으려던 것보다 더 많은 기름을 쏟게 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과 야외에서 소풍을 계획하고 있나요? 클래식한 피크닉 바구니는 잊어버리세요.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바구니가 아니라 양동이를 챙기세요. 네, 소풍 물건은 여러 양동이에 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히 배분되니까요. 그리고 자리를 잡을 만한 곳을 찾아서 모든 물건을 꺼냈다면 양동이를 뒤집어서 의자로 사용하세요. 음식을 다 먹었으면 양동이를 쌓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토스트가 타는데 집게가 없다고요? 똑같이 생긴 포크 2개를 같이 잡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하세요. 짠! 집게가 만들어졌습니다. 누텔라 뚜껑 밑에 있는 이 이중 바닥이 무엇에 쓰이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여기 새 누텔라 병이 있습니다. 흰 동그라미를 제거하고 포일을 벗기면 서프라이즈! 금박 뚜껑을 자를 작은 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손으로 긁지 않아도 여러분의 길티 플레저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군요. 누텔라를 다 먹고 나서 병을 버리지 마세요. 촛불 홀더나 조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병을 잘 닫고 취향대로 색깔을 칠하고 장식이나 글씨를 더해주세요. 장식용 끈을 항아리 목에 붙여주세요. 항아리 안에 초나 조명을 넣어보세요. 이게 누텔라 항아리였을 거라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끼리의 비밀로 지자고요. 치즈 크래커의 가장자리가 왜 오돌도돌한지 궁금하셨나요? 이 가장자리로 치즈와 오이, 햄 등 부드러운 음식을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크래커를 작은 피자 커터칼처럼 굴리면서 잘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모든 재료가 크래커에 완벽하게 맞죠? 그럼 맛있게 드세요. 결코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긴 좀 망설여지는 낡은 베이킹 트레이가 있으신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트레이를 재활용해서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멋진 액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레이 표면에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림을 바닥에 이 경우 프레임이 앞으로 나옵니다. 가장자리를 숨기려면 트레이를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트레이를 벽에 걸거나 선반에 놓으세요. 그리고 프레임에 메탈 페인트를 사용해 적절한 색을 자유롭게 입혀보세요. 낡은 도마는 근사한 거울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사이즈가 맞는 거울을 도마 표면에 붙여주세요. 거울이 단단히 접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마의 손잡이를 사용하여 벽에 걸 수 있고 캐비닛에 올려놓거나 벽에 기대둘 수도 있습니다. 이 DIY를 시작하기도 전에 도마를 씻고 말리는 것 잊지 마세요. 거울에서 비린내가 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도마로 활용하는 또 다른 멋진 방법은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 도마에 조명선 몇 개를 감아두고 벽장에 넣어보세요. 그럼 다음 연휴 때 전선 정리를 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긴급 청소가 필요할 때 헤어드라이어로 훌륭한 미니 청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자르고 잘 말리세요. 헤어드라이어 뒤에 천을 덧대고 드라이어의 뒷부분을 자른 페트병에 끼워줍니다. 다음에 찰흙을 사용하여 헤어드라이어를 병에 고정하고 전원을 켜면 지저분한 것들을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실내 식물을 매달 때 옛날 스타일의 가스레인지 그릴을 활용할 수 있어요. 먼저 나사나 못으로 벽에 그릴을 부착합니다. 이제 화분이나 조명선 혹은 다른 장식품을 걸어둘 준비가 끝났네요. 가스레인지 그릴의 색상이 인테리어와 맞지 않으면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장식해줄 아름다운 패널을 젓가락이나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접착제로 붙여 틀을 만들어 두세요. 혹은 막대기로 여러분의 이름이나 원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틀에 조명을 감아주시고 장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름이 생긴 주방용 호일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호일을 공으로 구겨서 유리, 거울 프레임, 심지어 책 위에 붙이면 실내가 즉시 더 근사해질 거예요. 가위나 칼이 묻어졌다고요? 알루미늄 호일을 공 모양으로 구겨주세요. 그리고 가위의 모서리를 호일 바로 위에서 갈아주세요. 다림질 속도를 높이시려면 다림판 아래에 은박 조각을 놓고 덮개를 다시 씌워주세요. 은박이 열을 반사해서 다리미가 더 뜨거워질 것이고 훨씬 더 빨리 주름은 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얼리를 정리하느라 골치가 아프고 가끔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면 스펀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칼집을 내고 이 칼집 안에 반짝이는 친구들을 넣어주세요. 스펀지 안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빠지거나 섞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스펀지를 사용하여 주얼리 정리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상자를 찾아서 스펀지를 자르고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접착제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상자에 스펀지를 부착하고 새로운 보석 상자를 즐기시면 됩니다. 속에 초콜릿을 채운 딸기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주사기에 초콜릿 페이스트를 채우고 딸기 잎을 제거한 후 심지가 있었던 곳에 주사기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딸기 안에 초콜릿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클레어를 굽거나 사과에 초콜릿을 넣거나 팬케이크에 초콜릿 메모를 남겨 친구를 놀라게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금속 클립이 달린 나무 바지거리는 커튼을 매거나 사진을 찍을 때 편리합니다. 만약 커튼을 달아야 하는데 특별한 고리가 없다면 여러 개의 바지거리에 커튼을 고정한 다음 커튼봉에 바지거리를 걸어주세요. 빵을 자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꾸로 더 단단한 면부터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빵 모양을 유지할 수 있죠. 빵을 자르기 전에 상온에서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밖에서 음료를 마실 때 컵케이크 라이너로 잔이나 컵을 덮으세요. 이러면 온갖 종류의 벌레가 음료에 들어간 걸 막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용기를 냉동고에 보관하기 전에 지퍼락 봉지에 넣어보세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날 아이스크림을 퍼내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플라스틱 봉지 안의 아이스크림은 부드럽게 유지될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팝콘 봉지를 여는 대신 봉지 옆면에 구멍을 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에 기름을 묻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튀어나오고 속이 고르게 펴져 있는 완벽한 샌드위치를 꿈꿔본 적이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냥 동그란 샌드위치 속을 반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빵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스테이플러 베이스에 있는 금속판을 돌릴 수 있어요. 이걸 돌리면 스테이플러 핀이 바깥쪽으로 휘어져요. 이게 일시적으로 스테이플러를 고정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스테이플러 심은 나중에 쉽게 떼낼 수 있어요. 석류 씨앗을 분리하는 건 꽤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우선 아주 날카로운 칼로 위에서 아래로 열매의 부분이 아닌 껍질을 4에서 6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그릇에 채워요. 이 물 그릇에 석류를 담그세요. 이건 씨앗이 터졌을 때 밝은 빨간색 과즙이 옷과 주변의 모든 걸 물드는 걸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석류를 잘려진 선을 따라 부드럽게 여세요. 그런 다음 각 부분을 바깥쪽으로 당기면 돼요. 햄버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운데 손가락 3개를 위로 그리고 새끼와 엄지손가락을 밑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안에 속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빼거나 새 비닐봉투에 넣는 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에 구멍을 몇 개 뚫으면 이 일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죠. 이 방법으로 공기가 봉지 밑에 막힌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봉투가 쓰레기통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공 포장되는 걸 막아주죠. 젓가락으로 느끼한 간식을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에 기름이 묻지 않게 되죠. 만약 쓰레기 봉투를 보관한다면 깔끔한 삼각형 종이 접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절약될 거예요. 컵케이크를 먹는 옳은 방법은 샌드위치처럼 먹는 거예요. 우선 포장지에 컵케이크를 꺼내세요. 그런 다음 페이스트리 바닥을 떼어내서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프로스팅 한 입 한 입을 다 즐길 수 있어요.
어떤 초콜릿 상자에는 사탕을 넣는 구멍 사이에 작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이런 움푹 패인 곳을 누르면 초콜릿이 칸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만약 두 그릇을 동시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한다면 그중 하나를 컵 위에 올려놓으세요. 치킨 윙을 먹을 때 두 뼈를 잡고 비틀어서 다 빼내세요. 시리얼 상자를 연 후 어떤 사람들은 시리얼 상자 전체 내용물을 별도의 용기에 옮기죠. 다른 사람들은 시리얼이 상하기 전에 다 먹길 바라면서 비닐을 접어 상자 안에 다시 넣죠. 하지만 여기 다른 더 좋은 팁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해요. 믹서기를 사용할 때 먼저 액체를 채우세요. 우유, 코코넛 워터 또는 요구르트를 첨가한 후에 베리과일 또는 시금치를 넣으세요. 어떤 단어들을 선 그어 지을 때 그냥 선을 긋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쓴 걸 알아내려 한다면 이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대신 단어 위에 다른 글자를 쓰세요. 피자 조각을 U자 모양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피자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보통 가방, 신발 그리고 사는 많은 다양한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발견할 수 있죠. 이건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들어있어요. 실리카겔이 든 포장지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발이 젖을 때마다 안에 이걸 넣어보세요. 안 넣었을 때보다 신발이 훨씬 더 빨리 마를 거예요. 이제부터 봉지 클립도 내버려도 돼요. 여러분의 간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빠른 방법이 있거든요. 봉지가 열리지 않도록 몇 번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요. 짐 싸면서 옷을 말아 올리는 걸 의미하는 레인저 롤링을 하면 여행 가방 공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또 물건이 주름지는 걸 막아주고 가방을 좀 더 정돈시켜 줄 거예요. 바지, 티셔츠, 잠옷, 수영복 그리고 평상복에 이 방법을 쓰세요. 불행히도 스웨터 같은 큰 옷에는 적용이 안 돼요. 옷이나 늘어나는 봉을 사용해 스프레이병을 욕실 수납장 안에 걸어 보관할 수 있어요. 만약 자를 고리에 걸고 싶다면 자에 있는 구멍이 유용할 거예요. 또 완벽한 원을 그려야 한다면 이 구멍에 연필 끝을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 용기에 물을 채워야 하는데 싱크대에 맞지 않는다면 쓰레받기가 유용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아래 용기에 물을 흘려 보낼 수 있게 놓으면 돼요. 수박을 썰지 말고 옆으로 잘라보세요. 이제 수박스틱을 먹는 편리한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과즙으로 엉망진창이 되지 않죠? 아이스 커피에 얼음 조각을 넣어주면 음료가 희석되어 맛이 없어지죠? 대신 커피 얼음을 써보세요. 준비하기 아주 쉬워요. 얼음틀에 커피를 붓고 얼리세요. 듣자하니 감자칩을 먹는 올바른 방법도 있어요. 아니요, 입에 탁 넣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프링글스 같은 과자라면 오목한 면이 아래로 향하게 혀에 올려보세요. 반대로 하는 것보다 맛이 더 많이 나요. 또 다른 팁이에요. 긴 종이를 통에 밀어넣고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세요. 임시 프링글스 그릇이에요. 새 열쇠를 넣을 때는 스테이플러가 열쇠 고리를 쉽게 열어줄 거예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 손잡이 사이 가운데엔 금속 집게 같은 모양의 이빨이 있어요. 이건 견과류, 게 껍데기, 다른 질긴 제품을 쪼개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도움으로 항아리와 병을 열거나 허브 줄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망고를 먹기 가장 쉬운 방법은 사각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일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어요. 방이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그 후에야 들어가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계시다면 먼저 나오세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당과 카페에는 항상 이쑤시개가 식탁 위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 즉시 이를 쑤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입에서 남은 음식을 제거하는 것이죠. 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얇은 끈을 함께 묶지 마세요. 봉투 끝을 잡아서 매듭을 만들고 그 끈을 매듭 주변에 감아주시면 봉투가 단단히 봉인될 거예요. 운동화를 건조기에서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는 끈을 함께 묶은 다음 끈 끝이 건조기 밖으로 나오게 한 뒤에 운동화를 건조기 안에 넣어야 합니다. 신발끈이 끼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끝! 유선 헤드폰은 끝이 위로 향하게 착용하면 귀에 훨씬 잘 맞습니다. 그런 다음 선을 귀 뒤로 감아보세요. 그러면 헤드폰이 귀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핀은 울퉁불퉁한 쪽이 머리에 붙도록 끼워야 머리카락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자칫솔을 쓸 때는 빠르게 움직여서 이를 닦지 마세요. 전자칫솔은 치아를 부드럽게 지나야 해요. 한 손으로 설탕 스틱 찢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틱을 머그잔 위에 두세요. 검지와 중지 위에 스틱을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틱 가운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찢어져서 설탕이 쉽게 쏟아질 거예요. 주스나 우유를 따를 때 상자의 입구가 위로 가게 유리잔을 따라보세요. 그러면 음료가 덜 튈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방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선글라스를 어디에 두시겠어요? 머리 위? 아니면 셔츠 깃에 걸어 놓으시겠어요?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렌즈는 안쪽을 향하고 다리만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게 두는 거죠. 그러면 안경은 안전하게 안에 들어있으면서 렌즈가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항상 뚜껑을 닫아주세요. 물 내림 버튼을 누를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작은 입자로 된 세균과 더러운 물이 사방에 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 세제 태블릿의 비닐 껍질은 따로 벗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칸에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물이 그 비밀을 녹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서랍에 냄비만 넣어두셨다면 이건 이 서랍을 제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이곳에 보관하실 수 있어요. 오븐의 열이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늦는 손님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둥근 고무 모양의 뚫어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이 뚫어뻥으로 막힌 변기를 어떻게 뚫는지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뚫어뻥은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제거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변기에는 다른 특수 뚫어뻥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코를 먹고 있는데 안에 든 게 반대편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접시에 또르띠아를 한 장 더 깔아두세요. 그러면 떨어진 음식이 다 그 또르띠아 위에 떨어질 테니까 작은 타코를 하나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야채 필러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기 위해 앞으로 한 번만 움직이죠? 그러고 나서 칼날을 다시 넣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 칼날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앞뒤로도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거예요. 목욕 가운을 입을 때는 허리띠를 뒤로 감지 마세요. 끈을 앞으로 꺼내서 옆구리에 고리를 끼운 후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꼭 맞게 가운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종이 변기 커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종이를 넣어서 가운데의 동그란 면이 변기의 뒷부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고에서는 우리가 칫솔의 길이만큼 치약을 짜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완두콩만큼 작게만 짜도 이를 닦기엔 충분합니다. 치약을 더 빨리 많이 써서 치약을 또다시 사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비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데오드란트를 잘못 바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밤에 데오드란트를 바르고 자는 거예요. 마늘 껍질을 벗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윗부분을 잘라내고 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후 20초에서 30초만 돌리면 끝이에요. 껍질이 쉽게 벗겨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자를 중간에서 가장자리로 자르죠? 그러면 칼을 많이 움직여야 하고 토핑이 떨어지기도 해요.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은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피자를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2번만 자르면 돼요. 여행용 가방 위에 보호용 비닐을 또 한 번 붙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티셔츠를 가방 위에 올려놓아도 충분해요. 목으로 손잡이가 튀어나오게 하고 옆 손잡이가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비행기 좌석에 부착된 테이블을 사용해 미니 해먹을 만드실 수 있어요. 테이블에 벨트, 담요, 수건을 묶고 다리를 올려두시면 되죠.